4년 전인데요. 4년 전 8월 정도에 옆에 있는 백지호 감독이랑 같이 대관람차를 촬영을 하러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 백지호 감독이 굉장히 친한 선배가 있다. 영화가 일본에서 상영을 하는데 같이 보러 가자 라고 해서 가봤더니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고양이 집사에 제작을 해주신 조은성 프로듀서인데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영화를 그때 촬영을 끝내고 편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혹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먹을 건 아니니까. 네. 저희 영화의 제작자분이시기 때문에 더 만약에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IPTV로 봐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양이 집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이제 끝내고 같이 백지호 감독이랑 조은성 감독님이랑 술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고양이 얘기를 한참 했는데 고양이 영화를 한국에서 한번 찍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는 거절을 했거든요. 전 좀 힘들 것 같다.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상처도 갖고 한 고양이를 떠나보낸 직후여서 좀 망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나는 고양이로서 개봉을 해서 보러 갔는데 너무 저는 인생의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그 표는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개봉까지 하게 돼서 저한테는 뜻깊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극영화를 저는 주로 해서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써놓고 촬영을 들어가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큐멘터리는 그게 좀 불가능한 매체이기도 하고요. 근데 고양이의 특성이 사실 정해지지 않은 자유분방함이 매력이라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긴 했어요. 물론 고양이 마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양이 집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최초 구성은 벗어나진 않았고요. 그 안에서 고양이 마을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저희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큐멘터리고 저 스스로 정해진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고양이 집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고양이한테는 이미 만나는 순간 빠져버리게 되고 고양이 집사분들은 너무 저 스스로도 공감이 가서 내 얘기 같다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바뀐 거는 내가 이해하는 거를 내가 본 거를 그대로 관객분들한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를 좀 첨가를 하게 됐어요. 판타지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고양이와 어떤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느끼는 바라서 이걸 다른 고양이 집사분들도 과연 느낄까 공감해 주실까 그런 생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싶긴 한데 심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카메라도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는 거 보셨을 텐데 제가 흔들려서 전동 PD님이 제가 너무 흔들리니까는 춘천에서 탈출시켜주셨어요. 돌아와라 안 되겠다. 감독이 힘들어하면 영화가 힘들어진다. 영화가 힘들면 힘들어 보이면 관객분들도 힘들게 본다. 라고 하셔서 근데 희망적인 얘기를 찾아서 다른 곳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 마을을 그거가 주제였다라는 것을 사실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그 몇 가지 컷이 그렇게 있었구나.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고양이 사료 먹는 소리에 일단 행복하게 시작을 들으면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게 사료 먹는 소리구나 행복하다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사실 보면서 저는 좀 많이 불편함을 좀 느끼면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래야지? 제주의 얘기를 하자면 제주에 이제 굉장히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셨어요. 그리고 근데 또 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상대적으로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눈에 안 띄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서 저는 되게 이렇게 막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손 타는 고양이 이런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유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밥 배달을 하시는데 중성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전 연락처라도 아니면 좀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런 안타까움 이런 걸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맛있다고 하는 장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처음 편집본이 한 4시간 반 정도 나왔거든요. 찍은 거를 거의 다 합쳤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봉 후에 저희 고양이 집사 유튜브가 있는데 고집사라는 유튜브인데 거기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현재도 더 넓어지면 그게 과거가 돼버려서 현재도 한번 제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한번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올해 안에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SNS 상에서 흔히 제주의 동물복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실제적으로 제주의 동물복지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야간 응급 이렇게 유기동물이든 길고양이든 야간에 이제 다친 개체가 발견했을 때는 야간에 응급 시스템이 있어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도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문제는 시스템은 있으나 아직 그게 정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캠밤들이든 고양이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계속 있고 이제 제한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부터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특히 길고양이 치료를 담당해주는 곳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어떨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많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연계되어 있는 병원이 있고 시청이랑 연계되어 있는 병원이 있고 커뮤니티가 연계되어 있는 병원이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이제 어떤 지원을 더 받아내거나 어쨌든 비용의 문제니까 길고양이 치료가 제주는 도에서 이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역시 한 가지 문제겠죠. 그렇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클 거고요. 제주도는 아마 더 적지 않을 거라는 것들. 꾸준히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정보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애기 커뮤니티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보시고, 아니면 의문나는 것들이나 궁금한 거 이런 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혹시 제도적으로 있는지, 혹은 어떤 민원 부분들 있을 때는 전화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보통 밥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제주도 캠맘들이 겪는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에서 밥을 주는데 이사를 가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들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사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에 그게 정 힘들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뭐 밤잠을 줄여라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있으세요. 내가 밥을 주고 싶은데 나는 여기에서 오래 살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밥을 주는 게 맞을까 안 주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챙겨주실 수 있을 만큼은 있는 동안만큼은 중성화하시고 챙겨주시면 좋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민원들. 특히 이제 현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 민원이에요. 민원이 생기는 가장 큰 부분은 중성화를 사실 안 해서 이제 그렇고 아까 그 제주도의 동물복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TNR 예산은 제주도는 굉장히 일단은 무조건 일단 시청에서 추경이라도 받아올 테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지런히 TNR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NR을 안 해서 민원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 밥만 주다 보면 개체수가 많아지고 개체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누군가가 정말 손쉽게 약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이제 잡아서 뭐 다른 데로 이주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꼭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캠반 분들이 이런 민원에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서운데 좀 이제 민원하고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숨어서 밥을 주시잖아요. 숨어서 밥을 주다 보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엄마잖아요. 캠맘 엄마니까 캠맘이 당당해야 고양이가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 질문을 너무 두려워하는 질문인데 끝나고 이제 저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가 5월달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5월이었는데 계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사실 실제로 편집을 하다가 약을 먹이고 싶어서 갔는데 편집 감독이 카메라 갖고 오라고 가서 먹이고 하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마지막 장면 찍는데 좀 기다렸던 게 그때도 고민을 좀 했어요. 데리고 올까?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바이올린 아저씨가 들어오고 레드가 그 바이올린 공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중지 사장님도 와서 조폭이한테 밥을 주고 레드 밥자리에도 밥을 놓고 가시는 걸 보고 심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돌아온 건데 약만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한 10월달쯤에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서울독립영화제라는 작년에 진출을 해서 상영을 하게 됐다. 연락을 했는데 레드가 그때까지도 사실 바이올린 아저씨는 이름을 부르진 않았어요. 고양이 한 달 전부터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뭐 저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이미 예상은 나이도 있고 병원에서도 중성화도 안 될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해 이전에도 제가 친천에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병원 한번 데려갔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자꾸 영화도 계속 안 보고 있어요. 애들 때문에 시사회 때 보고 좀 찔끔해서 그래서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저씨도 그렇고 그 이후로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개봉을 한다고 다시 연락을 드렸을 때 영화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편집에서 좀 빼달라고 했거든요. 자기 부끄럽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집사도 아니고 사실 오는 애 그냥 밥만 준 거고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 배고파서 앞에 있는 애 몇 년 돌봐준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 근데 영화를 꼭 보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우쭈쭈 안 하려고 왔는데 고양이는 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찍은 영화 찍고 나서 극영화였지만은
배우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신 게 어쨌든 자기가 영화에 남았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사실 영화라는 것이 언젠가 없어질 거를 담아요. 뭐 다큐멘터리 고양이면 더 짧고 사실 영화 속에서 고양이와 사람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도 담고 있는데 그 지역도 어쨌든 몇 년 지나면 다 바뀌어 있고 사라져 있고 이런 거거든요.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국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곳에 다시고 가보면 그때 찍었던 건물 다 없어져 있고 사람도 없고 어차피 뭐 다 그런 것들을 찍고 있는 거니까 영화 속에서도 영원히 남게 된 거니까 그걸로 또 서로 위안을 삼으면서 계속 영화를 만들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영화는 저는 다큐멘터리 장르를 하려고 할 때 사실 극영화만 10년을 해온 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작을 한 거는 고양이라서였거든요. 고양이라는 동물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너무나 좋아했었고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고양이 돌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소재라서 한 건데 강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때 이후로는 이렇게 접해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제가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 동물권 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소재는 고양이가 될 것 같아요. 강아지도 포함이 된다고 해도 강아지 쪽은 이쪽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고양이는 이제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데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여기 나오는 청사포 마을에 그 길고양이 급식소 만드시는 유영호 대표가 있거든요. 아까 나왔겠지만 거기가 이제 메인은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구청에서 공원에 놓는 공공급식소 제작을 주로 하시는데 서브로 고양이 가구를 제작을 해요. 근데 통영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배달을 가신다 그래요. 근데 무슨 배달을 가냐 했더니 이게 택배로 보내기가 좀 큰 가구라서 알고 보니까 뇌성마비로 후지마비가 된 고양이의 화장실을 만들어서 가신 거더라고요. 근데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직접 가시는 건데 그게 이제 구조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었는데 계단도 일반 계단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뭐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형태의 계단인데 그런 느낌의 계단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돼서 다시 오긴 했거든요. 그날은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아서 그런 영화가 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개발해 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장애묘랑 같이 사는데요. 그냥 똑같아요. 장애묘라고 뭐 따로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근데 단지 좀 불편하긴 하죠. 같이 사는 사람이.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강아지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네.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보면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 밥 주면서 너무 손타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른 캔만 분하고 이제 통화를 또 하면서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타는 아이들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손 타던 아이가 이제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같이 통화를 하던 차에 이제 나온 말인데 학대를 당해도 손 타는 아이들은 꼭 그렇게 되고요. 로드킬도 손 타는 아이들은 둥글둥글 하다가 주차장에 둥글둥글 하다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한 1m 정도 내가 관찰은 할 수 있고 아프면 어떻게 내가 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의 거리에서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지고 이렇게 해서 꼭 이제 소유의 느낌으로 혹은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손 타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 타는 아이들이 정말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도 저희가 약간 학대의 정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머리가 완전히 그랬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제 저희 홈피에 쭉 몇 달 전 거를 쭉 보다 보니까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올렸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손을 너무 많이 타서 혹시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닐까요? 하고서 올렸던 아이인데 그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도 손을 너무 잘 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손 타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 어때요? 예. 터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폰을 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람을 좋아해서 거리에 사는 거니까, 나온 거니까.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한국의 고양이들은 먹을 걸 구하러 길에 나온 거거든요. 버려진 애들도 많고요. 폰을 타면 좋은데, 그 아이들한테 폰을 타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장애 얘기를 하셔서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비유를 해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장애인들 분들이 저희랑 다른 게 없고 똑같이 대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건데 그 길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같이 살아가는 혁명이니까 특별히 뭐 동정심으로 밥을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리에 있고 같이 살아가고 같은 어떤 공간을 공유하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네. 같아요. 그 동정심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네네 같이 있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맞아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오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주머니에 간식이 있었다. 고양이도 벌써 막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 보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슬퍼하지 마세요. 얘는 얼마나 대견해요. 얼마나 그쵸, 대견한데.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라서 그런 얘기가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쉽진 않겠죠. 바다와 고양이는 그 매력이 끝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바다마을 고양이를 다큐로 한번 만들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아서 3일 동안 너무 힐링하고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좀 제가 집에 들어가서 다 촬영되고 있었죠. 다 네. 이거 킥을 좀 한 것 같은데 특히나 뒤에 계시는 할망 작가님이 너무 대놓고 찍으셔가지고 지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나중에 또 제주도에서 또 한 번 더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기 현대영화제 너무 감사드리고 꼭 나중에 9월달에도 또 현대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객분들이 좀 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꼭 영화랑 관련이 없는 이야기도 괜찮으니까 한 번 더 보러 와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영화 상영 시간이랑 이제 이야기 시간까지 하면 꽤 긴 시간인데 이렇게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행사는 언급하셨지만 이제 제주 혼디 영화제라고 독립영화제가 있어요. 아마 올해도 9월달에 다시 열리게 될 텐데 그쪽에서 주최를 해주신 거고요. 아마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좋은 독립영화도 계속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행사를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JJIFF인가요? 네, 거기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은 혼디 영화제에서 하는 행사들을 계속 팔로우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이 고양이집사 또 다른 더 좋은 독립영화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그 고양이집사가 개봉을 한 지 이제 2주차가 접어들었어요. 매일 이제 관객 수를 체크를 해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나 PD님도 계속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디 안 올라갔나 이런 거 체크하시거든요. 오늘 고양이집사 보시고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왓챠나 이런데 아니면 본인의 이제 SNS에서라도 고양이 집사 보고 소감 같은 거 적어주시면은 가능하면은 또 댓글이나 좋아요 누르러 가시거든요. 만약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하시다가 그거 물어볼 걸 생각나시면은 SNS에 써놓으시면 답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거기에다 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